있습니다. 작년에도 200%가 넘는 성장을 가져갔고 올해에도 200%가 넘는 성장을 가져갔지만 내년에도 그만큼의 성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SDI 양극재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같이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올해를 넘어서는 실적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최근 시장은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지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8%로 코스피보다는 덜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을 가져갔을 때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률보다 대형주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관없이 지수 자체를 좀 이끌고 있는 건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사실 최근에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가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에 따른 변화에 따른 대응을 잘해야 수익이 잘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대응은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대신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방법, 방안, 전략 같은 것 그리고 종목까지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오늘의 공략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 들고 온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양극재의 모든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로는 당연히 양극재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케미컬 필터와 환경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자회사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전구체를 만드는 자회사까지 있습니다. 전구체라고 한다면 양극재를 만드는 주요 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기술력과 성장성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의 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극재를 만드는 자회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양극재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NCA, NCM, LCO, LMO, LFP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사업 초기에는 LCO가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발트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에서 조금 외면이 되었고요. 지금은 NCA와 NCM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부분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극재를 살펴봤을 때 NCA와 NCM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좋은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NCM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NCA 비중이 점차적으로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2차 전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신재생에너지 쪽에도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 지금으로 봤을 땐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NCA는 NCM에 비해서 더 높은 출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에 넣는 배터리를 선택할 때 당연히 NCA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은 NCM 비중이 더 높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갔을 때 NCA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CA 시장에서 이 자회사가 세계 2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져가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성장성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률이 220%를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해드린 종목이긴 합니다만 거의 200%가 넘는 수익률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가 넘는 성장을 가져갔고 올해에도 200%가 넘는 성장을 가져갔지만 내년에도 그만큼의 성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가 그만큼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회사인 이 회사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 납품처, 어디에 납품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삼성 SDI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양극재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같이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삼성 SDI와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을 만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공장을 계속해서 100% 돌리더라도 물량을 모두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장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 공장 증설을 한번 표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총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9만 톤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이 100%가 가동이 돼도 물량을 모두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장 캐파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올해의 실적 성장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내년에도 당연히 올해를 넘어서는 실적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00%, 올해에도 2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그만큼의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생산, 캐파 능력은 2024년을 넘어서 2025년까지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늘어난 만큼 매출 성장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까지 무려 18만 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캐파가 3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실적은 3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의문이 드실 분들도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의 증설도 저는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 바탕으로 캐파 증설은 지속적으로 더 늘려갈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모회사인 이 지주회사가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 양극재를 만드는 자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를 만들 땐 당연히 원재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회사가 이 원재료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회사가 무려 4개나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모두 다 완성시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회사들을 공개를 하게 되면 사실 종목명이 나오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자회사를 통해서 양극재 전체적으로 모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런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매출을 기록을 하더라도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 업체가 당연히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업체는 바로 이 업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유일하게 유럽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럽뿐만이 아니고 미국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왜 유럽에 진출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CO2 배출량이 많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유럽에 진출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현지의 공장을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큰 진입 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업체는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자회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유럽에 이미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용하는 업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활용하는 업체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재활용하는 자회사,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추출을 해서 재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후 용량이 감소한 배터리를 분해를 해서 다시 한번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2차 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해서 성장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 분명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업체 같은 경우엔 배터리의 재활용, 그러니까 배터리를 분리하고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를 통해서 배터리 완성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활용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면 2차 전지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폐배터리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지 일단 차트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마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차트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당연히 폐배터리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폐배터리는 올해 같은 경우에 104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9년에는 18,7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이 자회사 역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자회사는 건식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분기부터 습식 생산 라인은 양산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모두 다 완성이 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메탈이라든지 전극재와 양극재에 들어가는 메탈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고체 자회사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회사는 이미 전고체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생산 능력이 아직은 좀 미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추가적인 증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말 기준으로 생산 능력은 24,000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공장이 내년 2분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5만 톤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배 정도의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극재의 핵심이라고 하는 전고체이기 때문에 양극재 시장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에 발맞춰 전고체 역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고체의 생산 능력 살펴보자면 2023년에는 9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4년에는 12만 톤, 2025년에는 20만 톤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 또한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생산하는 이 자회사 역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체의 가격은 메탈 가격으로 따라서 현재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지만 현재 가격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2025년 최대 매출은 4조 원 정도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 계획과 가동률을 고려한다면 이 자회사의 2023년 매출은 1조 2,6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적정 영업이익 6%를 좀 가정할 경우 영업이익은 7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고체
전구체 회사인 거린메이의 2023년 PER 밸류에이션이 20배인 것을 감안을 해보자면 이 자회사의 현재 가치는 약 1.2조 원, 1조 2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자회사, 가장 큰 자회사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회사의 시총이 무려 11조 1,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만 해도 4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방금 전고체를 만드는 회사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를 합친다면 지분 가치만 5조 원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시총이 현재는 2조 5천억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50%나 할인 적용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체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주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실적은 어떤지 탄탄한지 재무제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봤을 때 매출액은 전년 대비로 62.2% 증가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01%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보여줬는데요. 이 회사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활동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실적을 올해 보여줬고 내년, 내후년에 이것을 모두 다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봤을 때 추세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다만 자본 대비로 부채가 조금 높은 게 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어느 정도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 재무 비율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당기순 손익으로는 사실 좋은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기타 영업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자산 부분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영업활동으로 당기순 손익으로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봤을 때 플러스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극재를 하는 자회사,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하는 자회사, 그리고 전고체를 하는 자회사,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장을 가져가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 활동으로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좋은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장성, 높은 성장성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금은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상쇄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성장성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을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것은 맞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171%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기업으로 봤을 땐 좀 높은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을 봤을 땐 4,000%나 되는 유보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171%의 부채 비율은 그렇게 위험한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 회사가 가져가고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내에서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작년과 올해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 증가율 34.8%, 영업이익 증가율 72%를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이 정도의 성장을 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62.2%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에서는 100%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장성 가져가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사실 부채가 많지만 감당할 수 있다,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좋은 성장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는지 차트상 움직임이 괜찮은지거든요.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긴 박스권, 그러니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져간 박스권을 올해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상승세 올해 다시 한번 가파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실적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가파른 추세의 하단에 현재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주봉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 상당히 조정도 폭도 컸고 변동성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 지수 대비로 봤을 때 종목 자체는 큰 폭으로 빠진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는데요. 적절하게 매수 시점이 저는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내년에 대한 성장성을 보자면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고점을 넘어서 추세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고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레벨업을 한번 한 이후에 현재는 좀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던 게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박스권을 돌파해서 박스권 상단에 겹쳐져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올해 5월 달부터 추세 라인을 봤을 때 추세 하단과 박스의 상단을 현재 겹쳐져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이었던 60일 선을 지금은 조금 깨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빠르게 회복한 이후에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전고점을 넘어서 추세 상승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내년에 대한 높은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상당히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